2022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봉황 비녀를 꽂고 패션 행사에 참석하자 진화의 누리꾼들이 자신들의 문화인 봉황을 훔쳤다며 장원영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원영이 착용한 비녀는 봉황을 디자인한 은 소재의 제품으로 대한민국 전통 공예 기술을 고수해온 국내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봉잠은 조선 궁중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릴 때 내명부의 여성들이 애용하던 장신구였다. 논란이 된 봉황은 과연 진화인들의 전통 문화인가? 그리고 진화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용은 황제의 상징이고 봉황은 제후의 상징일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용을 주된 토템으로 하는 한족과 달리 이족으로 불렸던 동이족은 새를 상징하는 토템을 가졌다. 동이족의 새 토템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천신숭배 사상의 중요한 상징이었다. 우리 민족은 새가 하늘의 신과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라고 믿었다.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례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오르라는 뜻이다. 그래서 통치자는 천신을 상징하는 새 모양의 장식과 문양을 사용했다. 고대 국가 건국 시조의 신화가 새와 관련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김할지 등이 새의 알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이와 같은 동이족의 천손 사상을 말해준다. 봉황의 원형이 동이족을 상징하는 삼조고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이는 근본적으로 태양을 숭배하였다. 그 태양의 흑점을 세 발 달린 검은 새로 보아 이 삼조고를 천상의 신들과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새로 여겼다. 산해경의 기록을 보면 부상의 가지에는 10개의 태양이 달려있고 태양은 함지에서 목욕하고 탕곡에서 돋아 부상의 꼭대기 위로 솟아오른다고 하였다. 한 개의 태양이 오면 한 개의 태양이 나가는데 태양새가 해를 운반한다. 탕곡 위에 부목이 있다. 한 개의 태양이 오면 한 개의 태양이 나간다. 모두 검은 새에 실려 있다. 오는 까마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늘새와 태양새를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역사적 유물에 등장하는 삼조고는 머리에 둥글게 말린 벼이 있고 날개의 크기도 더 크고 화려하다. 이런 모습은 까마귀가 아니라 주작이나 봉황의 모습에 더 가깝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화하족은 용을 토템으로 삼았고 동이족은 새를 토템으로 삼았기 때문에 화하족을 조상으로 하는 한족은 용을 천자의 상징으로 삼았고 동이족을 조상으로 하는 한민족은 상서로운 삼조고 주작, 봉황을 토템으로 삼았다. 삼조고, 주작, 봉황은 불과 대륙 문화를 상징하고 용은 물과 농경 문화를 상징한다. 봉은 신의 새이다. 동방 군자의 나라에서 나는데 사해 밖에서 날아올라 곤륜산을 지나서 지주에서 물을 마시고 약수에서 깃을 씻고 저녁에는 풍열에서 잔다.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태평해진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의 의지국으로 일컬어졌고 봉황은 동방의 군자 나라에서 태어나 하늘을 난다는 말을 상기시켜 볼 때 봉황과 우리 결의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봉황과 용 중에서 봉황을 우선시했다. 우리나라는 봉의 나라라고 할 만큼 문헌과 유물에 새가 많이 등장한다. 봉황은 수컷인 봉과 암컷인 황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봉과 황의 원래 뜻은 봉은 바람과 큰 새를, 황은 새 중의 왕과 태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조인 삼조고나 봉황 모두 태양새를 지칭하는 신조임을 알 수 있다. 곧 삼조고가 분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대에 따라 통합 변천된 것이 바로 봉황이다. 해뚜름 문양 금동장식은 1941년 평양시 북쪽에 있는 진파리에서 출토되어
현재는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중앙에는 태양 가운데 서 있는 세 발 달린 검은 새, 즉 삼조고를 새겨 넣었다. 그 위에 봉황이 나래를 펴고 앉아 있고 아래에는 용 2마리가 새겨져 있다. 태양 속 삼조고를 장식의 가장 중심에 둔 것은 삼조고가 바로 천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 주위에 봉황과 용이 태양을 호위하듯이 둘러싸고 있다. 이 해뚜름 문양 금동장식은 동이족의 핵심 토템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금동장식은 천재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단곤고기에 이르기를 천재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 고도에 내려 유람케 하니 이름이 해모수이다. 해모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오룡거를 타고 종자 100여인은 모두 흰 고니를 탔는데 채색 구름이 그 위에 뜨고 음악 소리가 구름 가운데에서 울렸다. 웅심산에서 머물러 10여일을 지내고 비로소 내려왔다. 머리에는 오우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찼는데 아침이면 이를 보고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이르기를 천왕랑이라 하였다. 해모수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 해모수는 바로 태양신, 천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하늘에서 5마리 용이 끄는 오룡거를 타고 머리에는 오우관을 쓰고 용광검을 차고 나타나는 해모수의 모습은 바로 태양신의 모습이다. 오우관은 태양새인 삼조고의 깃털로 동이족 천재의 아들을 상징한다.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태양의 운행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해모수로 표현된 천신은 곧 태양을 의미하며 태양 속 삼조고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안시대 모씨 가문의 묘지에 세워진 모씨 사당의 화상석에는 환웅과 단군의 역사로 보이는 그림이 기록되어 있다. 동이족으로 추정되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날개를 달고 있으며 용이 끄는 마차의 모습은 해모수의 오룡거를 연상시킨다. 김재원 선생은 구름 속에서 수레를 타고 있는 신인을 환웅으로 해석하고 날개를 단 인물들을 환웅이 데리고 온 풍배, 운사 등의 무리라고 해석했다. 이 화상석에서 용은 단지 천재를 호위하고 수레를 끄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백제예술의 정수인 백제금동대향로는 충남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되었으며 높이 64cm, 무게 11.8kg으로 하늘과 조상의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던 금동제기이다. 맨 꼭대기의 봉황은 천지를 응시하면서 턱 밑에 태양을 끼고 당당하게 가슴을 내민 자세이고 향로의 받침으로 사용된 용은 발톱으로 땅을 디디고 입으로 향로의 본체를 문 형상으로 향로를 떠받치고 있다. 진화인들은 백제 금동대향로가 자신들의 수출품이었거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인들의 대표적인 향로인 박산로에는 용은 있으나 봉황은 없다. 우리 민족이 용보다는 봉황을 더 중시했다는 사실을 이 향로로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의장기였던 주작기를 보면 삼조고와 주작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날개를 활짝 편 채 서 있는 머리 3개, 다리 3개의 주작이 그려져 있다. 삼조고의 형태가 변형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주,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륙에서 삼조고가 나타나는 지역은 산동과 하부, 하남, 강소 등 진화의 동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동이족의 거주지였다.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앞선 홍산문화 유물에서 봉황과 용의 모습을 한 옥기가 출토되고 있다. 홍산문화 유적지는 적석총, 빗살무늬 토기 등이 다량 출토되어 한민족 계통의 신석기 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봉황과 용의 옥기는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앞선 것으로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진화 정부는 천하 제일용이라고 하여
이 용 유물을 중화민족의 첫 번째 용 유물이라고 홍보 중이다. 이러한 사실은 봉황과 용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봉황과 용은 요하 지역에서 황하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다. 용을 화하족의 상징, 봉황을 동이족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본래 용복 문화는 모두 동이족의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